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1918년대 1차 대유행이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공식적으로는 14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서 1년 뒤에 1919년도 겨울에 와서 우리나라는 2차 대유행이 됩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서 1919년도 12월 22일 날 조선인의 사망자가 갑자기 격정은 갑자기 더 늘었다는 얘기죠. 요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경과를 보면요. 1918년도에 1차 대유행에 대해서 우리나라시 1차 대유행에서 크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요. 19년도 들어와서 봄, 여름에 잠깐 하다 그때 이제 뭐 그냥 수그러들고요. 겨울에 들어와서 개성, 경성, 용산 이런 식으로 점점 나타났고요. 원산, 군산, 신의주, 그 뭐 겸이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12월 중순경 말경에 들어와서 조선인 사망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는 2차 대유행이 이 당시에 1919년도 12월에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12월 22일 날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네요. 각자, 그러니까 각각 개인 스스로 조섭이 필요하다. 조섭은 스스로 잘 건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양방에서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걸 예전부터 이제 감모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많아서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조심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섭생을 강조를 많이 했다. 그래서 섭생이 필요한데 요새는 조선 사람 편에 그 전에 요 바로 전에는 일본 사람이 많이 더 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발로가 됩니다. 서울은. 즉, 용산은 일본 군대가 진주돼 있었고, 일본 군대 내에서 군인들이 막 발병해요. 그 군인들은 어디서 왔냐?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군인들에 의해서 용산 군대 내에서 퍼지고, 거기서 인근으로 막 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제 일본 군대 내에서는 좀 줄어들고요. 처음에는 많았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일본 군대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서울 시내, 경성 시내에 계속 전파가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겠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요새는 조선 사람 편에 악성 감기가 많이 창궐되어가 누가? 방하 박사가 말했다. 이 방하 박사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조섭이 필요하다. 요새는 조선 사람인데 사하면 이게 잘 오타가 났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선 사람 편에 악감이 많이 창궐되어가 방하 박사가 말했다. 총독부, 이 당시 이제 방하라는 사람이 총독부 의원, 총독부를 운영하는 병원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러니까 이제 제국대학교 의료부, 거기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입니다. 학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장인 셈이죠. 아니, 학장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조선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총독부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의료계를 다 총괄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산하 제일 대장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제일 대장,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당시로서는 뭐 제일 권위자로 봐야 됩니다. 예. 이 사람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이제 양력을 좀 약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제 방하 영철환이라는 사람, 여기 방하는 성이고 이건 이름이겠죠. 이제 이 사람인데 1864년생이니까 이 당시 1919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대략 뭐 한 50세 중반 좀 약간 되네요. 그 전후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 한참 전성기 때 나이죠. 그래 이 사람 보니까 재밌는 그 사실들이요. 다른 건 빼고 보니까 1896년도에 의무 시찰가 독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의 국제 대회도 참석하고 비엔나 회의에도 참석하고 적십자 또 제네바 이런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 얘기는 뭘까요? 국제적인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국제적으로 교류가 많고 세계 동향들을 많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세계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세계 의학계와 교류를 했던 사람이고 14년도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 의원, 총독부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14년도에. 그리고 이제 육군 군의 총감이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총독부와 그 군인의 뭐 이런 거를 연계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도 최고 군의 총감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부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의료 계통에서 군대 계통에서도 군의 간수도 제일 높은 사람. 그리고 이때 현재 경성의학전문대학교가 이게 지금의 서울대학교 전신입니다. 서울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당시에는 유일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대접을 받고 그 제국대학에서 운영하던 아주 잘 나가는 거기에 교장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학장이죠. 이거를 여기 이걸로만 봐도 우리나라 이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의료계 뭐 제일 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4년도 7월에 왔을 때 이런 어떤 취임하자마자 이런 양력이 쫙 나오고 신문에 이게 방하 박사가 그 새로운 원장, 새로 이제 원장 그러니까 경성 총독부 원장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양력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제 어쨌든 대단하다. 유행성 감모도 비상이 격증 갑자기 증가하고 창궐이 되어서 장차 유행의 절정에 달하는 듯하며 자 세계적인 흐름을 알았다는 뜻 전염병 관계라든 세계와 의학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흐름이라는 거는 유행병 쫙 절정기에 되면 이게 했다가 수그러들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이 흐름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장차 유행의 절정에 달할 것이다. 지금 이제 증가하지만 더 사망자 수요를 보면 매일 많이 더 사망자 늘어날 뿐이고 아직도 당분은 종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또 될 것이다. 그러니까 1919년도 12월 말경에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아이고, 2번 넘어갔네요. 이 감모, 유행성 감모,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의 유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겠으나 어쨌든지 오늘날의 형편으로는 결코 종식될 모양은 없다. 금방 쓰러지진 않겠다.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죠. 사망자 중에는 내지인, 그러니까 일본인이라는 얘기죠. 일본인 편은 유행의 절정을 지나서 한풀이 꺾이는 중으로 생각하겠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힌트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1919년도 2차 대유행, 우리나라 2차 대유행이 되기 전에 10월경, 1919년도 9월, 10월경에 보면은 중국과 일본에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랬다가 11월 20일경에서야 비로소 기록이 나오거든. 이걸로 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유행이라던 것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경성 같은 경우는 용산에 일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 군인들을 일본에서 모집을 해서 데려온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병들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행의 전파로가 거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용산 군부대의 군인들이 계속 사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풀 꺾이는 거죠. 거기서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꺾이고, 근데 이제 옆 동네인 이제 우리나라 그 민간인 지역이라든지 뭐 또 경성이라 이런 데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나타나고 이제 일본으로 줄어든다. 이 기록입니다. 일본 군대 내에서는 줄어들고, 그 우리 이제 조선인들은 많아지는 거죠. 이와 반대로 조선인 편은 자금, 요새, 어제 오늘이니까 이제 요새 이르러 점점 창궐다. 이제 전파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총독부 의원의 병원장이니까 총독부 의원에 들어오는 환자를 중심으로 관찰한 거예요. 환자를 보건대, 환자를 증거에서 보고, 증언하더라도 증거는 이제 자기네 병원에 왔던 환자를 통계를 내서 봤더니 조선인 편의 환자든지 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조선인이 환자가 갑자기 더 늘어났고 일본 사람도 조선인 사람이 더 많아졌고 사망자가 갑자기 더 늘어서 지금 한창 조선인 편의 창궐이 이런 근거로 말했다 자기는. 나름대로 타당하게 설명을 한 거죠. 자기 병원에 온 사람들과 사망자를 기준으로 말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흐름을 알으면은, 야, 지금은 이렇게 심해도 곧 종식될 거다라고 알고 해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거나 흐름을 보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간모, 스페인 독감에 기미가 있는 사람들, 어떤 조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집안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집안에 있어라. 스스로 자가격리해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집에서는 충분히 잘 먹고 푸셔라. 정양을 해라. 빨빨거려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해서 속히 의료를 받는 일이 제일이다. 이게 제일 좋다. 의료는 이제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죠. 집에서. 아주 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무슨 일 있다 자가격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충분하게 잘 먹고 푸셔야 됩니다. 예. 같습니다. 또 어떻든지 충분하게 개인의 위생을 중시해야. 이것도 지금도 계속 손 씻게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 위생을 중시해서 관민이니 일체 참 이때는 관민이죠. 관청과 그 백성이 서로 합쳐서서 유행성 감모의 종식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노력해서 잘하자. 뭐 이런 얘기죠. 뭐 이건 뭐 당연하게 멘트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 침대에 가서 자기 자리에 가서 격리해서 푹 쉬어라. 휴식이 최고다. 또 물론 이제 위생도 중요하죠.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2월 22일 날 조선인 사망자가 증가한다. 반면에 일본인 사망자는 감소다. 왜? 일본인이 먼저 감염되고 먼저 많이 사망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수그러드는 때다. 어떤 일본인? 주로 그 군대, 일본의 그 용산에 주둔한 군인들이 중심이 된, 또 아니면 이제 그냥 장교들은 또 이제 사택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성기를 했다 때는 줄어드는 때고 한국인은 많아졌다. 그 개인 위생과 섭생을 중요하다. 뭐 이거는 계속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격리를 하고 휴식을 취해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것도. 그래서 그 유행의 절정은 언제인가? 이건 흐름을 보면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온 유럽의 일부 학자들은요, 집단 면역을 시키자. 그래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수그러든다. 그러니까 오히려 확 더 번지게 하자. 그래서 다들 면역을 생기면은 그냥 없어진다. 찔끔찔끔 하면 계속 오래 가도 더 힘들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과연 이제 어느 게 정답일지 이거는 뭐 또 추이를 봐야겠죠. 어쨌든 뭐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22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